자, 가봅시다. 자, 페이지 108쪽 펴볼까요? 오늘 할 것은 요거 화면에 보이니? 어? 요거 보여?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화학 반응과 엔탈피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요거죠. 자, 이거야. 이제 요거 처음 들어보지? 뭐야? 읽어볼까? 엔탈피. 엔탈피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오늘 요것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엔탈피 계산법까지 딱 이해하고 가면은 오늘 목표량 달성. 되겠어? 졸면 안 돼. 집중해야 된다. 알겠지? 자, 갑시다. 엔탈피가 뭐냐? 자, 갑니다. 엔탈피가 있고 혹시 사회적인 용어이긴 한데 혹시 이거 들어봤을까? 엔트로피? 예? 주식이요? 엔트로피 혹시 들어본 사람? 나 엔트로피 들어봤다. 그러니까 뭐 뜻은 몰라도 뭔가 살면서 들어본 것 같다. 들어본 것 같죠? 맞니? 응. 자, 엔탈피는 뭐냐? 얘는 약자로 어떻게 쓰냐면은 H로 쓰고요. 이 친구는 S로 씁니다.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엔탈피는 뭐냐면 얘는 물질이 가지는 왜 웃어? 왜? 이인이 왜 웃어? 쌤 혹시 쌤 웃기나요? 아, 좋습니다.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에너지입니다. 되겠어?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에너지라는 개념이고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도야. 무질서도. 오늘은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무질서도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엔트로피를 조금 쉽게 설명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요 맹물에 증류수야. 맹물에 여러분들 검은색 잉크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이렇게 뭉쳐 있나요? 아니죠. 요거 어떻게 돼? 퍼지지. 퍼지는데 규칙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굉장히 무분별하게 막 지 마음대로 퍼진단 말이야. 질서정연하게 퍼진다 아니면 무질서하게 퍼진다? 무질서하게 퍼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요. 이 우주조차도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동 때 아마 했을걸? 어. 그러니까 말해봐봐. 엔트로피. 배웠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한다. 되겠어?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걸로 한번 해볼까? 생명과학 연계해서 한번 해볼까? 얘 뭐죠? 포도당. 얘 뭐죠? 이산화탄소. 누가 고분자예요? 상대적으로? 포도당이야. 자, 누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포도당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고분자일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다야. 얘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고분자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야. 맞지? 자, 엔탈피 다시 읽어보자.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에너지야. 자, 누가 엔탈피가 높다? 포도당이 높다. 얘가 엔탈피가 더 높다. 얘는 엔탈피가 낮다.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아들었니? 자, 그러면 이 엔탈피를 이용해서 우리 뭘 좀 설명을 할 거냐?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 첫 번째. 뭐야? 흡열 반응과 무슨 반응? 흡열 반응과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있다. 괜찮니? 자, 뭐부터 해볼까요? 오케이, 흡열 반응부터 해봅시다. 괜찮죠?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된다라고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 아니면 흡수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흡열 반응이야? 흡수하는 게 흡열 반응이야? 흡수를 하겠지. 맞니?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줄이라고 해봅시다. 괜찮죠? 근데 얘가 한 30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그럼 총 몇 줄이 되겠어? 40줄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로 그리면 A라고 하는 물질이 괜찮니? B라고 하는 물질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맞죠? 에너지 흡수. 요런 게 흡열 반응이다. 괜찮나요? 이게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은 우리가 보통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알고 있지? 생명과학에선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누가 더 크지? B가 큰 거야. 이해되겠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를 델타 H라고 해서 엔탈피라고 하거든요. 되겠니?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어때? 크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면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높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높아지고 있잖아. 맞지? 그 B가 가진 에너지에서 A가 가진 에너지를 빼면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다시 뭐가 증가하는 반응?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흡열 반응이다. 델타 H가 양수다. 요거 이해되겠니? 좋습니다. 자, 다시 흡열 반응은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본인의 에너지 상태를 높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엔탈피가 높아지는 반응이고 엔탈피의 변화량은 양수다.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되겠니? 자, 이때 요런 표현 좀 익숙해져 봅시다. 요거를 하나의 개라고 할게요. 개.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과정을 하나의 개라고 하고 이 주위를 주위라고 할게요. 되겠니? 우리 그러니까 좀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를 개라고 표현을 할 거고 여기를 주위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되면서 10줄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40줄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되면서 주위에 있는 30줄의 에너지를 가져가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뺏기는 입장이야? 에너지를 얻는 입장이야? 뺏기는 거지.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걔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늘고 주위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적어보면 첫 번째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다시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됐을까? 오케이. 두 번째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 주위 temperature 되겠지? 주위 온도는 떨어진다. 되겠을까? 오케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하나 해볼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약간 이런 거지. 사람이 이제 자, 요거 뭐죠? 해석해봐. 차분함, calm. 쌤이 보통 좀 calm한 편이죠. 근데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들 주위에도 뭐 그 대표 명사들이 있을 거야. 친구들 중에도. 얘랑 막 방방 뛰고 막 지랄 발광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높은 친구.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해 보여? 얘가 안정해 보이지. 실제로 물질도 똑같아요. 고체랑 기체를 비교해서도
누가 더 안정해 보여? 고체지.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막 이런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실제로도 에너지가 낮은 애가 더 안정하다라고 이해하세요? 되겠어? 자, 그러면 물어볼까? 반응물, 생성물, 누가 더 안정해? 그렇지. 자,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안정합니다. 더 안정하다. 요거 이해됐을까? 요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을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적자. 뭐 있을까? 흡열 반응 했으니까 무슨 반응? 그렇지.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요렇게 똑같이 적자. A가 B가 된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어떻게 해? 버린단 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50줄이라고 할까? 얘가 뭐 한 30줄이라고 합시다. 자, 몇 줄 버린 거야? 그렇지. 20줄을 바깥으로 버린 거야. 우리는 그동안 얘를 주목했어. 바깥으로 얼마를 버렸냐 아니면 얼마를 흡수했냐를 주목했는데 이제는 엔탈피에 주목하는 거야. 뭐야?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에너지 양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엔탈피가 어떻게 되는 반응? 엔탈피가 감소하는 반응. 그렇지. 엔탈피가 감소하는 반응. 감소하는 반응. 쉽죠? 자, 그러면 적어볼까? 델타 H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라고 할 때. 자, A 50줄, B 30줄. 어떻게 돼? 떨어지지? 맞나요? 떨어지는 만큼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때 얘가 가진 엔탈피와 얘가 가진 엔탈피 요 차이를 우리는 델타 H라고 한다. 맞죠? B가 가진 에너지 총량에서 A가 가진 그러니까 요 양에서 이게 B의 엔탈피 요 양 누구야? A의 엔탈피 괜찮나요? 여기서 이걸 빼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당연히 음수야. 그래서 델타 H는 음수가 된다. 괜찮나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볼까? 요거를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뭐 상태 변화든 아니면은 화학 변화든 개라고 하고 주위가 있다라고 할 때 주위 온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높아지지? 괜찮나요? 자, 적어봅시다. 첫 번째, 발열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다. 자, 두 번째, 주위 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쉽죠? 세 번째, 자, 누가 더 안정한가요? 그렇지, 생성물이 더 안정하다. 되겠어? 자, 같은 말, 생성물이 더 안정하다랑 같은 말 어떻게 돼? 반응물이 더 불안정하다까지. 이거 외워야 되겠어? 아니면 그냥 이해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요거 이해됩니까? 요렇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엔탈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따라왔을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흡열 발열을 이제 넘어서 요거까지 해봅시다. 상태 변화와 엔탈피다. 괜찮니? 자, 상태 변화와 엔탈피. 요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요렇게 적을게요. 가장 아래쪽이 안정한 고체 됐을까? 여기가 사이가 액체 괜찮나요? 여기가 기체 요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죠? 자, 다시 누가 제일 안정해? 누가 제일 불안정해? 기체입니다. 느껴지지? 얘가 제일 방방 뛰어. 김민규, 오준서 되겠어? 바로 이해해버리네. 뭐죠? 준서가 그래도 좀 차분한 친구란 말이야. 맞죠? 근데 준서 왠지 약간 그거 있을 것 같아. 되게 좀 막역하고 친한 친구들 하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또 막 신나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확실해? 알겠습니다.
유림이가 오늘 준서랑 싸웠다던데? 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유연이는, 미안해. 쌤 착각했군요. 좋습니다. 네. 자, 물어보자. 뭐, 약자로 적으면 얘가 솔리드, 얘가 리퀴드, 얘가 이제 가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먼저 물어볼까? 자, 얘 뭐야? 기화. 얘 뭐야? 액화요? 은결이요? 그래, 녹는 거 뭔데요? 맞아. 뭐? 빨리 얘기해. 빨리. 뭐라고? 융해, 그렇지. 역시 예인이 잘했어. 자, 요거 뭐야? 저쪽에 쓴 거. 그래, 승화. 됐어. 자, 세 개 말해보자. 융해, 기화, 승화. 자, 고체가 액체돼. 에너지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지. 방방 뛰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돼. 얻은 거지. 에너지 얻은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느껴봐. 액체가 기체가 된다고? 아니, 느껴봐. 액체가 기체된다고?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활발해지는 거 아니겠어? 아니, 오준서가 김민규가 된다니까? 미안해. 그만할게요. 자, 다시. 고체가 기체돼. 에너지를 얻은 거지. 자,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자, 그럼 물어보자. 엔탈피의 변화량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여기는 엔탈피 변화량은 양수인 거야. 이해되니? 얘랑. 됐지? 자, 얘 뭡니까? 그렇지. 요거 뭐야? 뭐? 응고. 얘 뭐야? 그렇지. 이것도 승화야. 자, 이 친구는 에너지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지. 맞아? 자, 물어보자. 주위 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맞니? 주위 온도 높아지는 거야. 자, 물어봅시다. 엔탈피 변화량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 음수. 외우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암기 아니야. 느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왔을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엔탈피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엔탈피는 다시 뭐라고? 고유의 에너지. 쉽지? 자, 이제 요거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음 단계가 엔탈피 계산법이거든요. 엔탈피 계산법. 그러니까 엔탈피 계산하는 문제가 이 3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되겠어? 자,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쌤이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해줄 건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아마 학교에서 세 가지를 다 안 할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 따라서 뭐 그 중에 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하실 수도 있고 좀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완자체계는 쌤이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좀 분량이 달라서 그렇지. 자, 엔탈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요거야. 자, 다시. 자,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공부를 좀 먼저 해볼게요. 되겠어? 열화학 반응식. 자, 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 공부 알잖아. 화학 반응식은 알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열이 붙으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좀 쉽게 이해하면 엔탈피를 같이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다시 엔탈피를 같이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이런 걸로 해보자. 요 리퀴드로 적읍시다. 이렇게. 자, 괜찮죠? 요거 이제 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야. 맞죠? 요거 우리 계수 어떻게 맞추죠? 어떻게 돼, 계수?
개수 어떻게 되죠? 2, 1, 2 된다. 맞죠? 요렇게만 적으면 이건 그냥 화학 반응식이야. 맞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작성을 하냐면 이 오른쪽에다가 이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니? 안 보여? 여기까지는 보여? 여기는 안 보여? 올레 멀리. 자, 여기 옆에 적은 건데 여기 적을게요. 그냥 알았지? 여기다가 델타 H 해가지고 쌤이 이제 수치를 다 외우진 못하니까 적어왔어요.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571.6 kJ 이렇게 되어 있다. 맞니? 자, 물어보자.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 이제 느껴야 돼. 얘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느껴지니? 왜 발열이야? 뭐가 음수야? 엔탈피가. 맞아?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니까. 이해되겠어? 얘가 음수니까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괜찮니? 자, 근데 이제 요 엔탈피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흡열인지 발열인지 판단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가 나타내는 것 중에 중요한 거가 흡열 발열이냐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자, 밑에 적는 식을 잘 다시 좀 봐요. 자, 요렇게 있다. 맞지? 자, 요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잘 봐. 쌤, 계산이 안 된다. 와,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요렇게 된다. 자, 보이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잘 봐. 생성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얘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얘 개수가 얼마야? 2죠. H2O 2몰을 만드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라는 거야. 맞지?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2라는 뜻은 2몰의 물을 만드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왔을까? 그러면 얘가 1이면 무슨 뜻이겠어? 물 1몰을 생성하는데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냐면 그동안의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개수가 뭐여야 됐어요? 자연수여야 됐지. 정수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음수랑 0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정수여야 됐어. 근데 이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이만큼의 이 개수 몰만큼의 어떤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변화량을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개수가 뭐일 수가 있다? 뭐일 수가 있다? 분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요거를 여러분들 당연히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줄게요. 중요하죠. 열화학 반응식은 중요한 게 개수가 분수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라는 거. 따라왔을까요?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별표 3개 칠까? 이렇게 3개 치고요. 또 하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거 이제 1번이라고 하고 2번. 물질의 상태도 무조건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서도 챙겼던 거야. 물질 상태를 반드시 표시. gas, liquid. gas, liquid.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온도와 압력을 표시하셔야 돼요. 압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의무야. 그런데 이제 아마 학교 시험 문제나 뭐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물에서는 온도 압력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표시가 없으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태 25도씨 일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되겠을까? 이 친구. 온도 압력을 표시해야 되지만 표시가 없으면 25도씨 일기압이지. 요까지. 이해되니?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적어볼까? 요걸로 해볼까? 살짝만 지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물어봅시다. 얘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왜 흡열이야? 양수니까. 뭐가 양수인데요?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이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쉽나? 자, 여기 뭐 얼마 들어가면 돼? 90.3kJ 들어가면 된다, 그치? 너무 이지하다, 맞냐? 이거 어떤 의미야? 요 의미는 자, 뭐를 얼만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야. 일산화질소를 2몰 만들 때 흡수해 방출해. 흡수하는 에너지량이란 뜻이야. 맞죠? 자, 다시. 얘는 일산화질소를 1몰 만들 때 필요한 흡수하는 에너지량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딱 절반이겠죠? 90.3kJ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요런 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쌤 이제 이거 지울 건데 저 됩니까? 네, 이거 지우고 지운다? 네. 자, 요거까지만 설명을 조금만 쉴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엔탈피의 종류라고 쌤이 좀 적어줄게요. 요거는 사실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몇 개 이제 건져서 좀 할 건데 첫 번째 연소 엔탈피 연소열이라고 적을게요. 연소열 되겠지? 두 번째 뭐 적어볼까? 생성열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해열 뭐겠어? 분해 엔탈피.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5개가 있는데 중화열. 중화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중화반응이 알죠? 중화반응이 뭐야? 산과 염기의 반응이잖아. 중화반응은 당연하게도 발열반응이야, 흡열반응이야? 발열반응입니다.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주유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커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5번째 융해열. 요렇게 있겠습니다. 괜찮나?
요게 이제 엔탈피 종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요렇게 두 가지야. 생성열과 분해열을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엔탈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무언가를 생성할 때 방출하는 열 내지는 흡수하는 열. 무언가를 분해할 때 방출하는 열 내지는 흡수하는 열에 대한 개념이야. 되겠지? 그리고 가끔 이제 이 연소열이라는 것도 요거는 일종의 실험 문제에서는 연소열이 한 번씩 나옵니다. 되겠어?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그냥 중화 반응에서 방출되는 열. 얘는 무언가를 녹이면 용해열이죠. 뭔가 물질을 물에다가 녹이면 발생하는 열.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고 요거는 엔탈피의 종류에서만 한번 언급되지 뭔가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빠삭하게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요까지 이거의 정의만 좀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 적어보자. 정의. 생성열. 생성 엔탈피라는 뜻인데요. 자, 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질이 자, 요게 중요하다. 원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호돈소 물질이야. 자,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분해열은 뭐냐? 분해열은 어떤 물질이 요건 그대로 적어줄게. 원소 물질로 분해될 때 필요한 열입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좀 재밌게 해볼까? A를 호돈소 물질로 이제 분해를 한대. 맞죠? 분해를 할 때 필요한 뭔가 적어볼까? 델타 H를 쌤 마음대로 적을게. 한 40kJ이라고 합시다. 괜찮니? 자, 물어보자. 이 분해열은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이지. 왜? 얘가 양수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분해열입니다. 괜찮니? 왜? A라는 물질이 호돈소 물질로 생성물이 호돈소 물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해열이 양수고 분해열이 양수니까 얘는 흡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얘를 반대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호돈소 물질을 A로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거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성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열입니다. 됐을까? 자, 근데 느껴지나요? 자, 얘가 흡열 반응이면 얘는 뭐겠어? 왜? 정확히 반대로 적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요렇게는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겠죠. 자,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델타 H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40kJ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생성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열이 되는 거야. 그치?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따라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야 돼. 분해열과 생성열은 절대값이 같고 어떻다? 같고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개념이야. 분해열과 생성열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됐을까? 자, 하나만 더 적어볼까? 자, 어떤 B라는 물질이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됐어. 됐을까? 자, 여기서도 델타 H가 마이너스 36kJ이라고 합시다. 자, 물어봅시다. 얘는 분해열이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그렇지. 분해열이 흡열일 수도 있지만 분해열이 이거는 이제 분해열이 발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반대로 호돈소 물질이 B로 만들어지는 생성열이라고 하면 델타 H가 어떻게 나오겠어? 말해주세요. 그렇지. 36kJ이 되고 이거는 생성열인데 어떻게 된다? 흡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때? 분해열과 생성열의 관계가 정확히 어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이 규칙이 깨지진 않습니다. 됐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네모 쳐주고 이 호돈소 물질이 가진 의미가 뭐냐? 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요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요거 한번 적어보자. 호돈소 물질이 뭔데요? 자, 이거 이제 알아야지. 여러분들 호돈소 물질이 뭐야? 이 기준이 되는 물질인데 요거 중학생 때 배웠지? 네. 왜 그렇죠? 호돈소 물질이 뭐죠? 살짝 기억이 나. 살짝 기억이 나? 점점 날 거. 점점 날 것 같아. 빨리 기억을 해봅시다. 혼자 있는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원소 하나. 원소 하나? 자, 한 종류의 원소로 된 되겠어? 원소로 된 가장 안정한 물질이야. 되겠니? 자, 무슨 뜻이냐? 얘 뭐야? 수소야. 엔탈피도 되지만 수소야. 맞죠? 우리 원소하고 있으니까. 수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이거니? 아니죠? 뭐? 다시 말해봐. 그렇지. 얘는 H2 가스야. 되겠어? 산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O2 가스야. 되겠어? 질소는 가장 안정한 그렇지. N2 가스야. 됐을까? 자, 탄소는요. 탄소는 C2라는 건 없어. C2는 애초에 불가능해. 사중결합이라는 거 없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C는 뭐죠? C3? 오 마이 갓. 얘는 홀로 존재하죠. 근데 고체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가. 자, 근데 탄소 고체는 많죠. 여러분들 들어봤니?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탄소 나노튜브도 있고 여러분들 플로렌도 있고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 제트 플립 쓰시는 분. 죄송해요. 왜 웃은 거야? 아니 맥락이 너무. 맥락이 왜? 보통 제트 플립 쓰는 학생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맥락이 너무 웃겼나? 쌤의 이 약간 맥락 없는 수업일까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아이폰 많이 쓰니까
요즘 그 삼성에 또 뭐 나왔던데? 맞아. 어. 그 리센트한테 선물해준. 누구한테? 페이지북. 누구? 리센트. 리센트 사람 모시는 거 아니죠? 난 진짜. 뭐라고? 리센트 이후로. 뭐? 리센트 뭐였어요, 리센트? 리센느 꼭 그렇게 공부해오시면 다음 주에 저희 리센트. 리센느 알죠? 그 아이돌 그룹이잖아. 맞아. 그렇겠지 않나? 아 맞잖아 윤성아 맞죠? 그렇지 다 알아요 쌤. 배우 이름이 리센트. 남도인지 여도인지. 이름부터가 여돌이잖아. 다 알아. 이게 쌤 모르고 다 알아요. 그 그래핀 이거 뭐야 이거 접히는 화면 맞죠? 그래핀 그것도 탄소입니다. 괜찮니? 근데 자 딱 말씀드릴게요.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흑연입니다. 고체인데 흑연이어야 돼. 되겠어?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라 함은 다시 한 종류의 원소로 된 가장 안정한 물질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소는 H2 gas, 산소는 O2 gas, 질소는 N2 gas, 탄소는 이제 고체 흑연이고 뭐 황 같은 것도 황 SS죠. 황고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염소? 염소는 Cl2 가스입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 요 정도? 또 뭐 있을까? F? 플로린도 하나 할까? 플로린은 F2 가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뭐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있다. 맞죠? 생성 엔탈피는 호돈소 물질이 어떤 물질이 되는 걸 생성 엔탈피라고 하고 분해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걸 분해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잘 봐. 이 계수 어떻게 맞추죠? 요렇게 하면 되나? 맞죠?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쌤이 델타 H는 마이너스 70이라고 그냥 쌤 마음대로 적었다. 괜찮지? 자, 요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괜찮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자. 3, 2야? 여기, 그치.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적었다. 되겠지? 내 마음대로 적었어. 자, 물어보자. 흡열 발열, 흡열 반응. 괜찮죠? 자, 이렇게 물어볼까? 자, 첫 번째. 자, 얼마죠? 96. 96? 이 아니라 48. 뭐? 그렇지, 48이죠. 자, 보통 이렇게 물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요렇게 들어간다. 괜찮죠? 따라왔을까? 얼마? 그렇지, 48kJ 되겠다. 왜? 왜 48이야? 얘가 2니까. 맞죠? 이게 2몰 생성될 때 이만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두 번째. 자, 얘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쉽죠? 마이너스 48 맞나?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쌤이 이제 1번 질문을 하고 얘를 보니까 답을 마이너스 48로 잘하거든. 1번 질문 없이 얘를 딱 보면 48 적어요. 낚일만 하겠지? 분명히 낚인다. 틀려오기만 해. 맞죠? 마이너스 48 되겠어?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여기서 요렇게 좀 단위를 요렇게 적어보자. 어찌됐든 1몰의 생성열, 1몰의 분해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어요. 킬로줄 퍼 몰. 됐을까? 자, 킬로줄 퍼 몰이야. 되겠니? 자, 들어간다. 세 번째. 자, 얼마죠? 에? 오. 자, 이렇게 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되니? 자. 자, 얘 1몰 만드는데 48kJ 필요하다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몰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1g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야. 맞죠? 안 이쁠 수도 있죠. 자, 1몰 만드는데 48kJ이 필요하대요. 맞아? 1g 만드는 데는 몇 kJ이 필요하냐 이거잖아. 맞죠? 자, 얘 몇 몰이지? 자, NH3에 뭘 알아야 되겠어? 분자량 얼마야? 17이지. 14 더하기 3 맞아? 그러면 17 1몰이 몇 g이야? 17g이야. 그러면 1g은 17분의 1몰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몇 몰인 거야? 17분의 1몰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렇지. 17분의 48kJ per g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 이게 17분의 1 되니까 얘도 17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따라왔을까? 오케이. 풀 수 있겠어?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 이제 정확히 이해했을 거야. 맞죠? 지운다. 자, 다 지운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딱 하나만 우리 공부하면 돼. 뭐야? 못 지웠어? 호돈수 물질. 좋습니다. 자, 우리 남은 거 뭐죠? 이제 엔탈피 계산하는 거 할 거야. 알겠죠? 자, 엔탈피 계산법 들어갑시다. 자, 엔탈피 계산법은 총 쌤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겠니? 두 번째, 헤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총 열량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놓으면 좋아. 왜 필기를 하면 좋냐면 책에 다 있긴 있어. 근데 책에 너무 군데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쌤이 그냥 집약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엔탈피 계산 방법이다. 되겠어? 자, 이 중에서 쌤이 생각할 때는 얘는 모르겠다.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쌤이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오늘 이거 세 개 다 설명 못 하거든요. 오늘은 요렇게 두 개만 좀 해봅시다. 되겠어? 얘랑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3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3번 뭐야? 그렇지. 요거야, 요거. 아까 했던 거. 맞아?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책에 어디 있냐면, 쌤 설명해 줄게. 책에서 찾아서 줄게요. 121쪽에 있습니다. 121쪽. 자, 표준 생성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 보이나요? 보이니? 표준 생성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 보여? 그거를 쌤이 그냥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어떤 A라는 물질을 B라는 물질로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치잔 말이야. 맞죠? 근데 자, 잘 봐. 요거의 총 엔탈피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 맞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봐. 보고 있나? 네. 자,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이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맞지?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푸냐? 요렇게 바꾸는 거야. 자, 아까 했어.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의 기준은 누구죠? 호돈소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톳 원소 물질이야. 그리고 얘가 다시 B로 가는 거죠. 자, 어차피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쌤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디죠 여기가? 서울이야. The capital of Korea. Right? 아하, 미국 살다 왔잖아. 알죠? 자, 울산에서 서울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울산에서 울릉도 찍고 서울 올 수도 있죠. 불가능할 건 없지 않? 배 타고 갔다고. 좀 그래?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볼까? 울산에서 LA 찍고 서울 올 수도 있겠다. 맞지? 아니 뭐로 오든 처음 결과는 똑같잖아. 울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온 거잖아요. 맞지? 이렇게 오든 똑같단 말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조금 이따 헤세 법칙과 똑같은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쌤 그냥 단적으로 얘가 발열 반응이라고 칩시다. 몇 줄 나갔다고 해볼까? 아무 시간에 얘기해보세요. 30. 오케이, 30줄 나갔다라고 해보자. 괜찮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에서 호돈소 물질이 될 때 70줄이 투입됐대.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호돈소 물질이 B 되면 여기서 몇 줄 나가야 돼? 아니지. 자, A에서 B 될 때 30줄이 나갔대. 발열 반응이야. 그렇지. 얘가 A에서 호돈소 물질이 될 때 70줄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호돈소 물질이 B 될 때는 몇 줄이 나가야 이게 요렇게 요약이 되겠어. 그렇지. 이게 100줄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헤스의 법칙이에요. 뭐냐? 이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 끝이 똑같으면 가운데 총 열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 이게 헤스의 법칙이에요. 되겠어?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잘 봐. 자, 이게 이제 몰랐어. 몰라. 얘를 구하세요 하는데 이걸 안 알려줘. 몰라. 그러면 얘 엔탈피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되겠니? 자, A가 호돈소 물질이 되었다가 호돈소 물질이 다시 B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 얘는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얘는 델타 H2라고 할게요. 괜찮아? 자, 이 친구는 다르게 말하면 한국어로 풀어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지? A의 무슨 엔탈피야? 예? A의 아니지요? 분해지. A가 뭐가 되고 있는데? 호돈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 이게 A의 분해 엔탈피야.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뭐겠어? 그렇지. 되겠어? 그러니까 세 번째 요 방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될 텐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중간 유통자로 무조건 뭘 끼워 넣는다? 호돈소 물질을 때려 넣어 버리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여기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되겠지? 요거는 어떻게 다시 적을 수 있다? B의 생성 엔탈피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국어로 풀어 적으면 어떻게 된다? A의 분해 엔탈피 더하기 B의 생성 엔탈피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게 이제 책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잘 봐야 돼. 요게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B의 생성 엔탈피 빼기 A의 생성 엔탈피라고 적혀 있어. 자, 어디 적혀 있냐? 121쪽 정가운데 적혀 있어요. 보이니? 121쪽 정가운데 보여?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적혀 있죠. 총 엔탈피는 자, 다시 총 엔탈피는 B의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다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다. 괜찮아? 그리고 요거 A의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라는 거야. 괜찮니? 이게 왜 가능하죠? 라고 하면 잘 봐. 얘랑 얘가 무슨 관계인데요? 그렇지. 부호만 반대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라는 게 이해돼?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요런 표현법보다는 요런 표현법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 적혀 있는 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이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니? 맞잖아.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더하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야. 맞죠? 이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아? A가 호돈소 물질 거쳤다 B를 간다. 그러면 A의 분해 엔탈피,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더하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이렇게 적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걸로 해보자. 요걸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해볼까? 요걸로 해볼까? 이거 뭐죠? 뭐, 한국어. 메테인, 그렇지. 메테인. 얘를 연소시킨다. 괜찮아요? 괜찮죠? 되겠어? 연소시키면 뭐 돼? 이산화탄소와 뭐가 돼? 물이 되죠. 맞아, 아니야? 맞죠? 요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 자, 우리는 이 친구의 엔탈피, 총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고 싶대.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단서들을 많이 줄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단서들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반응물에 뭐가 있지? 메테인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있다, 없다? 있다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생성물에 뭐가 있어? 그렇지. CO2 있다. 그 다음에 물 있다. 이렇게 된다. 맞죠? 개수도 일단 맞추고 시작할까? 이 개수 어떻게 맞춰지니?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면 되나? 맞죠? 뭐 깔끔하잖아. 뭐 이런 거 암산 되지. 되겠어?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방법이 요거잖아. 자, 여기다 뭐 끼워 넣어야 돼? 가운데다가. 그렇지. 호돈소 물질 끼워 넣어야 돼. 호돈소 물질 끼워 넣을 수 있겠다. 그치? 자, 호돈소 물질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일단 탄소 있으니까 흑연 기본 넣어야 되고. 괜찮아? 또
수소 있으니까 수소 끼워 넣어야 되고. 괜찮니? 맞아? 또 요거 뭐야? 산소 있으니까 산소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된다. 괜찮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개수도 마저 적어보자. 얘가 2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2잖아. 괜찮니?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 2개 나와야 되겠지. 맞나? 얘는 그대로 오면 되죠. 맞아요? 얘는 뭐 이거 자체가 호돈수 물질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괜찮을까? 얘를 델타 H2라고 할게요. 됐을까? 얘를 델타 H3라고 하고 얘를 델타 H4라고 하자고.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뭐의 무슨 엔탈피야? 그렇지. 이건 메테인의 분해 엔탈피야. 됐지? 얘는요? 산소의 분해 엔탈피. 맞아? 근데 얘는 얼마일까요? 0이지? 변화가 없잖아. 그대로 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로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야. 됐지? 얘는요? 물의 생성 엔탈피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전체 엔탈피의 변화량은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의 합과 맞아? 맞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빼도 상관없고요. 괜찮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단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음... 자, 요렇게 주고 괜찮니? 자, 두 번째. 뭐? 뭐라고? 요렇게 나오고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윤성이 생각 없어? 쌤 지금 미안해 쌤 잘못했어.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줬다. 자 필요한 정보를 쌤이 이렇게 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센스와 기지를 발휘해서 자 요 화학 반응식의 전체 엔탈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상품? 오케이. 상품 다음 화학 시간 때 음료수 사줄게. 자, 빨리 해봐. 자, 해보세요. 진짜 갑니까? 네, 빨리 가보자. 네, 진짜 해보자. 숫자를 쌤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적은 거야. 알았지? 시간을 좀. 시간 드릴게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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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우와. 아, 근데 이거 시험, 이거는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야.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이 낚을 수 있는 낚시를 총 동원하는 거예요. 쌤이 낚을 수 있는 낚시를 총 동원했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응. 응. 오케이. 마이너스 155 나왔다. 자, 다른 분. 왜 안 해봐? 해봐야지. 자, 안 해볼 거야? 쌤 바로 설명한다? 음료수 먹고 싶죠? 자, 일단 쌤이 이 문제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은 여기서 틀릴 일은 절대 없어요. 자, 설명해 볼게. 이거 내가 봤을 때 요거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잘 봐. 헬스 법칙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할게. 자, 잘 봐요. 얘는 뭐냐면 메테인의 무슨 엔탈피야? 분해 엔탈피지. 근데 단소로 쌤 지금 뭐 줬어? 그렇지.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 줬어. 그러면 그렇지.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이거는 생성 엔탈피고 얘는 분해 엔탈피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36kJ야 돼. 그렇지? 이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그대로니까 없어. 0이야. 이건 제로. 저거는 줄게. 저거는 드릴게. 자, 얘 이제 간다. 자, 얘 친구는 얘잖아. CO2의 무슨 엔탈피야? 생성 엔탈피. 그래서 쌤 CO2의 생성 엔탈피를 적어놨어. 근데 2로 개수를 늘려놨죠. 이거는 CO2 2몰을 만들 때 필요한 생성 엔탈피야. 그러면 1몰을 요거는 지금 1이잖아. 1몰을 만들 때 필요한 생성 엔탈피는 얼마야? 그렇지. 얘를 절반으로 줄여야 돼. 마이너스 39kJ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 H4는 얘의 생성 엔탈피야. 맞아요? 자, 얘는 지금 개수가 얼마예요? 그치? 얘는 물 2몰이 만들어지는 생성 엔탈피야. 근데 쌤이 여기에다가 지금 제시해 놓은 거는 물의 분해인데 개수를 줄여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으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0이 되는데 이거를 2배로 늘려야 되지 또. 마이너스 80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돼?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게 이제 낚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낚는 방법이야. 됐지? 그러니까 요게 2니까 얘를 2로 늘림과 동시에 얘는 분해 엔탈피고 여기는 생성 엔탈피니까 이 부호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 돼야 된다. 괜찮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75인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5네. 왜 맞추는 거죠? 그러네. 자,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잠깐만,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자,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책에 지금 적혀 있는 식이 이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요렇게 바꿔서 적어 놓으세요.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더하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야. 되겠어? 오케이. 오늘 요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거야. 이 방법. 이거 너무했어? 자, 다음 시간에 헬스의 법칙이랑 하고 뒤에 남은 거 설명해서 3단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생물도 좀 할게요. 알았지? 오늘 생물 세포호흡 들어갈 거야.